이곳은 인도의 정글, 도전 지구 탐험대급의 인트로가 이어집니다. 꽤 좀 사는 듯한 어느 대학의 교수 부부는 연구를 위해 이곳 정글에 도착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모글리와 함께였습니다. 다행히 식인을 하지 않는 비담뱀 카와와 곰 발라 그리고 흑표범 바기라를 만납니다. 인간은 정글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적이었기에 이 어린 모글리를 잡아먹기도 그렇다고 다시 인간들에게 데려다 주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간지나는 빌런. BGM 지금 들어도 지리네. 바기라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모글리의 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위협해 그들이 모글리가 있는 곳까지 닿기를 바라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헐, 죽였어. 이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모글리는 늑대 가족들에게 맡겨지게 되고 늑대무리에서 한 닭갈이 하고 있던 알렉산더와 그의 아내 루리가 본인들이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하며 모글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모글리도 어엿한 초딩급이 되었습니다. 모글리에게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스라와 아쿨. 근데 큰 비중은 없어서 그냥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글에서 자랐지만 모글리는 흑표범도 늑대도 곰도 아닌 인간이다 보니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늑대 가족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쉽지 않은 모글리.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사냥이 안 되던 그때 너무 짜증나서 했던 행동이 모글리의 인생 무기가 되는데요. 이 부메랑을 이용해 사냥도 성공하고 같은 동네 인기 많았던 암컷 늑대 라라를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라라는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서 탐탁치 않았지만 그래도 싫지 않은 눈빛. 오, 인간과 늑대의 과거 늑대들의 우두머리를 새로 뽑는 자리에서 모글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라라의 아버지 버밀리온이 적임자라서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이리하여 버밀리온은 떠났던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역시 우두머리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허허, 역시 시어칸. 모글리는 이곳 시오니 숲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 동물들과 늑대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정받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떠났던 라라의 아버지 버밀리언이 다른 깡패 같은 늑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인가? 자신을 이겼던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소식에 잠시 생각에 빠지는 버밀리언. 버밀리언은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 인간들이 총을 들고 찾아와 공격을 해 잠시 이곳으로 피신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먹이 활동이 아닌 단순 재미로만 사냥을 즐기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모글리. 이때 모글리는 슈어칸의 부하 원숭이들의 음모에 빠져 인간들이 살았던 유적지에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친구들이 와 슈어칸과 대치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슈어칸조차 인기척을 느끼자 동공 슈퍼 지진. 일단 전투는 다음으로 미루고 모두 도망칩니다. 인간들이 원숭이들을 죽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모글리. 이때 바기라는 모든 인간이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바기라 역시 과거에 털가죽을 팔기 위해 자신을 구매했던 인간들에게 길러졌던 과거가 있었어요. 逃げるのよバギーラパパに殺されるわジャングルに帰るの
りそこから離れるんだ。リンド。 어린이 만화 클라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모글리는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괜히 잘못도 없는 원숭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가출까지. 객지에서 모글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다치게 되고 허우적대고 있던 모글리. 그런데 이때 おい、大丈夫か？今すぐ引っ張り上げてやるから。悪い人間に捕まってしまう。助けてやるってのに何をするんだ。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있던 아저씨를 만나 모글리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치료도 받고 음식도 제공받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인간과 유대감도 느끼게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 다시 모글리는 시오니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역시 쉬어카는 모글리를 잡아먹기 위해 지겹게도 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코끼리가 와서 모글리를 돕는데요. 역시 덩치 앞에서는 장사 없지. 이때 코끼리 아저씨는 쉬어칸이 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 이야기해줍니다. 과거 정글엔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서로 잡아먹지 않았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렸던 왕 코끼리 타. 마냥 행복하게만 살고 있던 정글 속 동물들은 어느덧 그런 행복에 취해 먹을 것을 자신이 직접 구하지 않고 훔치고 나태해지는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는 동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재판관 역할도 해주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어느 한 호랑이. 타는 업무 과중으로 호랑이에게 재판관 일을 일임하게 되는데 こいつ何を痛いじゃないかこれ。トラが鹿を殺した。大変だ。黙り。俺じゃないぞ。 이게 뭐야. 사슴 2마리가 죽은 소식은 모든 정글에 전해지게 되고 타는 숲속의 식물들에게 범인을 찾을 수 있게 사슴들을 죽인 동물에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곤 타는 무서운 것이 언젠가 정글에 등장하게 되면 절대로 공격해서도 죽여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슴을 죽였던 호랑이는 이렇게 호랑이 줄무늬가 생긴 것이었군. 이 호랑이는 고인돌 아저씨에게 시비를 걸고 이 고인돌 아저씨까지 죽여버립니다. 타가 이야기했던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뭐 크게 설득력이 있진 않지만 옛날 애니메이션의 상상력과 스토리는 참 이런 것 보면 재밌어요. 그쵸? 마을엔 알렉산더 이전에 아케라라는 늙은 늑대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우두머리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아케라가 다시 그 우두머리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뭐랄까 3대 호카게 같은 느낌이랄까? 공석인 우두머리 자리는 알렉산더에게 패배했던 버밀리언에게 맡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글리는 늑대 부족 대표로 버밀리언에게 찾아가 우두머리 자리를 권유합니다. 僕たちの新しいリーダーになってもらいたいんだ。新しいリーダーはルーリだ。彼女を置いて他にはいない。アケーラやアクル、スーラたちもみんなで彼女を助けるだろう。 이렇게 해서 회의 결과 모글리의 엄마이자 알렉산더의 아내 루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로 추대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어느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메슈아. 일전에 만났던 자연인 아저씨의 손녀였어요. 모글리는 여자 사람을 본 이후부터 정글 생활보다는 온통 머릿속에 여자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끼. 메슈아와 자연인 아저씨가 캠핑하는 곳으로 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와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는 모글리. 존나 연애질 하던 와중 쉬어칸이 등장해 모글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자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은 남자의 마음은 같은 것. 바로 하지만 쉬어칸의 공격으로 다친 자연인 아저씨는 동네의 작은 마을로가 치료를 받습니다. 이 마을에선 동물들을 많이 잡아 이름 높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돌레코를 닮은 아저씨, 요가 파이어를 잘할 것 같은 아저씨, 그리고 엄청 약해 보이는데 최종 빌런인 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모글리는 메시오아와 함께 이 동네에서 인간들을 더 관찰하고 인간들과 동물들 모두를 위협하는 쉬어칸을 쓰러뜨리기 위해 검수를 연마합니다. 그렇게 모글리는 준비를 마치고 동물 부대를 데리고 쉬어칸과 1대1 결투를 위해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모글리는 장글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식인 호랑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글리. 꼬마 혼자 호랑이와 하이에나들을 잡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되려 악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시오아와 그의 엄마 아빠 자연인 아저씨를 악마를 도왔다는 이유로 감금, 그들의 돈을 전부 괄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모글리는 동물 부대를 동원, 이 마을을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오아와 그의 가족들은 탈출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 모글리는 하염없이 메시오아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는 동안 3대 옥학의 늑대는 나이가 들어 숨을 거두는데요. 숨을 거두기 직전 3대 옥학에는 모글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わしの最後の勇気だ。仲間のところへお帰り。いいかモグリ。帰るんじゃ。人間のとこへ。 정처 없이 떠도는 메시오아 가족, 그리고 모글리.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재회합니다. 모글리가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마을로 돌아온 메시오아와 가족들. 모글리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악마 취급했던 사람들도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모글리와 일행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이게 되고 모글리는 결심합니다. 인간이었기에 그리고 인간이기에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모든 동물들은 다 같이 모여 떠나는 모글리의 송별회를 해줍니다. 모글리는 상디급 도계자를 받고 인간들에게로 떠나며 정글북은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글북, 원제 정글북 소년 모글리는 TV 도쿄 계열 방송국에서 1989년 10월부터 다음 해인 9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52화로 방영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에서 제작했던 기존 정글북과는 확연히 다른 스토리로 모글리가 성장해 나가며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신의 자아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요. 국내에서는 1992년 KBS 1TV를 통해 처음 방영했으며 워낙 인기가 좋았다 보니 95년과 99년 두 차례나 재방영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95년 재방송 당시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이 오프닝 곡은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뭐랄까, 지금 들어도 어릴 때 기억이 나고 뭔가 눈물 나는 듯한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억
많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워낙 유명한 정글북이라는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특출나게 기억할 건 없지만 요 오프닝 곡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중에 한 거지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을 거라고 그 당시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정글북은 어떤 작품이었고 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